정부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가격 급등을 풍선 효과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수용성의 일부 급등한 지역이 있어서 면밀히 주시하고는 있지만 전체를 풍선 효과로 규정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폭보다 훨씬 더 오르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집값 상승을 풍선 효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대해서 풍선 효과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언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풍선 효과라는 게 이제 예전에 보면은 미국에서 그 마약 단속을 할 때 네. 규제를 갖다 굉장히 강화하니까 단속이 좀 오히려 느슨한 곳에서 오히려 마약이 더 성행하더라 이런 데서 유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규제가 굉장히 12, 16 이후에 더 강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어떤 지금 수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라든지 성남 지역에서 가격 상승폭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12, 16 12, 16 그 대책 부동산 이후에 대책 한 두 달,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되는 이런 그렇죠. 간격 사이에 사실은 서울에서의 상승률이 한 1% 정도 내외되거든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영통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5배에 해당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 내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토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12, 16의 대책의 효과를 오히려 부정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서울의 어떤 상승률 자체가 거의 0.1%로 접근하면서 상승률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로 되고 있으니까 성과가 낮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용성에서 이상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발목치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풍선 효과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좀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수용성. 일단 풍선 효과가 좀 있다고 보여지죠. 보여지고 뭐 다른 요인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다행히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규제 지역인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처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규제가 없으니까 분명히 덜하니까. 그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토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 기사가 그 모 언론사에서 한 건데 국토부 관계자라 그랬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있다고 봅니다. 풍선 효과도 어느 정도 일부 예, 있다. 100%가 아니라 일부 네네, 있다라고 일부 있다. 말씀드립니다. 일부 있다. 자,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이제 지난 3일 기준이죠. 2월 첫째 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어요. 0.04% 하락했고, 반면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0.95% 전주 대비입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0.5%.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올랐는데 강남구는 떨어졌단 말이죠. 이 데이터 좀 해석을 해주세요. 유의미한 데이터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저기 자료도 나왔다시피 수원과 용인 쪽의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꼭 수용성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경우에서도 강북 등 그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 즉 그리고 12, 16 대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15억 이상을 초고가 또 9억 이상을 고가로 하면서 9억 이하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완만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9억 이상의 이하의 중저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신축에 대한 어떤 주택의 그 관심들이 많이 모아지면서 그렇죠. 강북의 경우에도 상승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으로 지칭이 되는 수원이나 용인 지역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상대적인 비규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2주 만에 5천만 원 이상의 호가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특정 그런 곳이 단지의 경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한 5개월 사이에 최근에서는 강북 지역의 경우에도 1억 이상의 상승을 네. 보여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수원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풍선 효과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는 힘들고 또 수용성으로 인해서 지칭되는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이 점차 확산될 조짐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오히려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네. 사실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규제가 워낙 강남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집을 좀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부도 일단 좀 풍선 효과에 대해서 뭐 아까 지금 관계자라고 발언을 해주시긴 했지만 예, 예. 그래도 국토부에서 그런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낳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국토부에서도 지금 뭐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원, 용인 뭐 일부 지역들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정부가 유보 상태인 걸 보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낼 때 이제 외국은 주로 이제 반복 매매 모형에 취하는데 우리는 이제 매매가 안 되더라도 이제 매매가 된 사례 플러스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호가 기준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매 현장의 어떤 그 거래량 이 부분에 되는 데이터가 아직은 조금 우리가 신뢰성이 좀 부족한데 분명한 것은 몇 개 단지들은 급등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것이 정부가 볼 때는 수원 전 지역에 퍼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관계자 얘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다까지는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이 키 맞추기 흐름이다. 너무 말장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갭 메우기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갭 메우기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그 차이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또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에 그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가격 자체를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초기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와 관련하면 국토부의 이런 말은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갭 메우기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조금 감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네. 사실 지금 12.16 대책 나온 지 한 2달 정도 이제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의 가격 오름세가 뭐 일시적이고 만약에 국소적이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뭐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도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계속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부동 잘못된 신호로 분위기가 갈 수도 이어지겠네요.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20일부터 21일이죠.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가 네. 이제 예. 상시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돈다 그거 그러더라고요. 영향도 있을 거고 네. 또 3월부터는 또 비규제 지역이라서 이제 이쪽이 이제 좀 풍선 효과가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8달구가 해당되는데 거기는 이제 3억 이상부터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부터는 다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내야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좀 정부에서는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지금은 그냥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겠다는 거군요. 네네. 일단은. 그게 이제 시행되면 네. 좀 가라앉을 거다 서울처럼 이렇게 뭐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성 이 지역을 30대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도 좀 유의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공급이 워낙 충분치 않으니까 신축 수요인 그 신축 수용성에. 수용성까지도 몰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공급 근데 이제 부족도는. 제가 볼 예. 때는 그 수원 지역이나 용인 지역 이런 쪽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이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규제 등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사실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공급은 충분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미분양도 많이 해소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급 부족이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30대들이 어느 정도 제한된 예산으로 충분히 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함께 실제로 중저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축 주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이나 용인 지역에 있어서도 최근에 상당히 신축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있어서는 교통 호재, 즉 신분당선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네. 교통 호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중저가에 대한 부분들 또 규제가 적기 때문에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또 30대들의 경우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하는 데 있어서 신축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아까 제가 풍선 효과라고 또 단정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로 네. 있습니다. 약 뭐 전월 대비해서 뭐 한 10% 가까운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지금 수원이나 용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래량이 지금 매물들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소화가 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고 워낙 있거든요. 인기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대를 중심으로 한 특성과 함께 상당히 지금 거래량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갭 메우기다, 뭐 뒤따라가기다 이런 정도로 한가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요. 정부가 생각하는 저는 규제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예. 규제라는 쪽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다소 좀 의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문자를 좀 많이 주고 계세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258님이 공급을 많이 늘리고 풍선 효과로 부풀려진 부동산 잡아야 서민들이 꿈을 꾸게 된다. 네, 또 2758님 전국적 1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유주택자 주택 구입 시 대출이 완전히 제한되길 바랍니다. 더 조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끝자리 9995님이 지금 정부는 제발 현실을 인식하고 부동산 자체 시장 경제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또 무능한 정책으로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네, 또 9700님 당연히 풍선 효과 아니죠. 인정하면 본인들이 일을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라고 아까 두 박사님 지적하신 부분을 또 문자로 주셨네요. 네, 끝자리 0197님이 정부는 9억이라는 틀에 박혀서 4억이 6억, 7억 되는 건 모른 척하네요. 조세 정책만 쓰는 꽉 막힌 정부. 네, 5021님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지방 아파트값 다 올려놔서 서민들은 이제 아예 집 살 꿈도 못 꿉니다. 현실성 없는 대책이 답답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7790님이 수원 실수요자들은 매일 멘붕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실수요자라서 이제 집을 찾고 싶은데 예. 집값이 너무 오르고 뭐 나오면 바로 팔리니까 그렇죠.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또 문자로 실제로 해주셨네요. 구체적으로 그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화서역 푸르지오 분양권이 1년 만에 기존 아파트의 3배인데 이게 풍선이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규제가 없는 곳에 몰린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계속 뭐 설왕설래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도리어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상황까지 봤을 때 이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총선 논란. 총선을 의식해서 네, 그런가? 아무래도 총선 의식해서 추가 규제 해도 될 만한데 안 하는 거다라는 뭐 의구심, 의혹이겠죠. 아무래도 최근 시즌이 아무래도 시즌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오르면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제가 이 보도 자료를 하나 어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네네. 풍선 효과가 아니라고 정부가 했다라는 예. 거, 또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있다 이랬는데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반론 기사를 저녁 때 냈습니다. 이 뭐라고 보시면 냈나요? 예. 보도 설명 제가 자료를 냈네요.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이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풍선 효과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는 국토부 관계자 얘기가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네, 이제. 뭐라 됐냐면 정부는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 이제 수용성을 얘기하는 네. 거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규제 지역 지정 등을 포함하여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고 바로 냈어요. 저녁 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조금 과대해서 좀 낸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도 풍선 효과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용성 지역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 수원부터 말씀드리면 팔달구 조정 대상 지역부터 이쪽이 우리가 9.13 대책 발표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교통망 확충 계획이 많았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이기 신도시의 교통망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2030 주겠다고. 계획도 발표했고 네. 그 내용들이 지금 포함돼 가지고 신분당선 연결되는 게 확정되고 네. GTX-C 노선 때문에 팔달구가 뛰고 있고 또 수원의 트램으로 트램 아시죠? 노면 네네. 전차. 네네. 이거 뭐 차가 안 막힙니다. 그쵸. 이것이 연결되면 광교부터 다 어떤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돼요. 그 라인에 있는 지역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데다가 수원 복합 환승센터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해서 2018년부터 이게 계속 오르던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2018년 9월인가 12월에 용인 지역은 SK 하이닉스가 136만 평을 처인구죠. 처인구 일대를 갖다가 1조 한 7천억 조성을 정도 하겠다고. 투자를 예. 하겠다고 하니 거기서 발생하는 연장선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부가가치가 그래서 있으니까. 이런 아주 호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남 안에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또 이제 시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오던 거에 추가로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 일부 분들이 그쪽에 속도가 갔죠.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세한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 아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임계점에 왔대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좀 많았는데 이번 달부터 좀 줄었답니다. 그리고 네. 떴다방들이 지금 분양 현장에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말한 현장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마이너스가 올라갔다 지금 스톱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임계점에 왔고 아까 말씀드린 2월 22일부터 사법경찰 자금조달 계획 3월부터 시작되면 정부는 이게 가라앉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 대상으로 미리 안 넣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자정작용 것이고 기대한다는 거죠. 여기 저 보도자료처럼 더 오르는 분위기가 있다라면 그때는 바로 조정 대상으로 또 넣겠죠. 근데 저는 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의 그 단기간 내에 오르는 폭 자체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 기조의 틀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의외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로서는 이 부분이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여당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일 그대로 이제 4월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그 총선의 여당의 경우에는 1주택자가 되도록 이제 선언하기도 네, 했지 집도 않습니까? 팔고 뭐 그렇죠. 정리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등을 통해서 총선에 상당히 하나의 중요한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풍선 효과 등으로 인해서 마치 12.16 대책의 성과가 차질을 빚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과 또 수도권의 경우가 상당히 지금 여권에서 주로 많이 지자체장도 그렇고 수원도 지금 여권에서 지금 네, 하고 잡고 계시거든요.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요 표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로 당장 건드렸을 때에는 지금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총선과 관련해서 내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계산서를 지금 충분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용성 지역을 아마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두 분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정부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 또 예. 지금 자정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자정이 안 되면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또 때문에 예, 임계점에 100% 할 것 같습니다. 다다랐다 100% 할 것 같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단지들이 급등을 했지. 예를 들어 수원 화서에 인근 때가 이제 그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좀 올랐는데요. 네네. 그쪽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올랐지만 거기서 1km만 가도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네. 거기 20평, 25평, 30평들은 다 2억, 3억 수준이에요. 불과 1km만 가도. 그래서 신문 기사나 언론에서 너무 특별 단지들을 마치 수원 전체 시장인 양 지금 포장한 형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데이터를 보시고 공인중개사 찾아가 보시면 만약 수원 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조금만 떨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네. 그런가 해보니까 뭐 2억, 3억, 4억짜리 집이 많아요. 뭐 지금 신문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일부 지역에 뭐 12억, 10억 이거는 거의 그 단지들만 독서적이다. 해당되니까 네. 꼭 그것만 뭐 아까 살 집이 없다 그러셨는데 조금만 걸어가시면 살 집이 많으니까 제품 좀 팔아 네네, 너무 봐야겠다 걱정 생각이 마시고 드네요. 네, 네. 그러시면 뭐 충분히 뭐 지분 구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어떻게? 저는 뭐 사실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여러 가지 버블 세븐 지역이 오르고 그 규제를 하니까 그다음에 노동항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그랬었죠. 이전수가 되면서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던 그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성의 상황들은 아주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은 사실은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예. 집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은 크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수용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기 있는 지역으로 같이 따라가는 부안해동하는 부분은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예. 보다 지금 우리 한 교수님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 좀 더 촘촘하고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네.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조금 더 차분한 그런 가운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쪽에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냉정하게 보고 발품을 좀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듭니다. 오늘 아침 토론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